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면서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연락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구글 폼 링크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지금 11,667명 됐습니다. 지금 한 1초에 한 2명 정도 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3개 정도는 1,000명 이상의 연락망을 확보했다. 네. 서울, 경기, 대구는 참여세가 인구에 비해서 강하다. 시도별 인구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네,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 구장훈 차장님,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26,000여 명이 이제 연락망에 가입을 했다 본인이 밝혔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 이 당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개 시도에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이 참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창당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이미 확보를 해뒀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과연 이제 저런 지지자들의 어떤 그 결집이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그러니까 이 극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길을 좀 준비하고 있다. 최후의 카드까지도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기한으로 12월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7일.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돌아갈 다리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 이미 끊겼어요. 제가 봐서는. 이미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안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년 혁신위원도 더 이상 안 찾아가잖아요. 붙잡지 않죠. 이거는 이미 영산에서도 더 붙잡지 마라 이런 사인을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엊그제까지 좀 헷갈린 발언들을 했었죠. 뭐 본인이 돌아오면 120석 얻는다라든지 여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때 이미 다리를 끊었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폭망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신당 창당 들어간 것이고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당 창당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돌아오고 싶어서 애걸복걸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반격이 나선 거예요. 새로운 형식의 창당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라인 구글 형식으로 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신당을 세우는 모습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당시 나경원 주호영 의원을 이겼을 때요. 저런 방식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준석의 방식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흔들릴 좀 공산이 크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 짧게 한번 짚어보면 이게 무슨 진단과 처방이냐.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수습되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영남권 중진 결단해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어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갈라치기에 좀 나선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면요 순서가 이게 탈당부터 해야죠. 지금 이 탈당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벌써 이게 본인이 탈당을 한 다음에 신당을 만들든 말든 순서인데 당적은 아직 국민의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명백한 해당 행위들을 이게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게 12월 되면 이게 돌아갈 다리를 끊겠다는데 누가 돌아오라고 요구합니까? 아무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유승민 의원이 움직일까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거기 합류하면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도하는 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꿈이 대권인데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갈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차기 대권 행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나 모든 전제가 잘못됐다 봐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하면 한 20석 정도를 얻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의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윤 정부에 대한 공세도 강화를 해 나갈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의 부담은 없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현실화한다라면 네. 이 여당 특히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30과 6070의 어떤 세대 연합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당이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30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약에 신당 창당으로 내몰아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가는 2030을 어디에서 채워낼 거냐, 4050의 어떤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어떤 총선 승리 전략에서는 이준석 없이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확신이 든다라면 아마 이준석 쳐내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일당도 힘들고 과반 의석은 더 힘들어지겠다. 그렇다면 선거 막바지에 총선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없는 총선으로 치를 거냐, 또는 이준석과 함께 총선을 치를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여권 지도부에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